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마무리가 됐는데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왜곡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대통령이 외교적인 결례를 범했다 이런 주장이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16일이었죠. 호주의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시작하면서 그 가벼운 이른바 스몰 토크를 하는데 일단 그 장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그때 목소리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젊고 미남이십니다. You are very kind. 자, 그러자 이제 일부 매체에서는 서구권에서는 사실상 거의 금기시되는 상대방 외모 평가, 이른바 얼평을 하면서 외교적인 결례를 범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자, 이런 주장들을 일부 극우 유튜브들이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외교 결례라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일단 그 호주 언론 보도에 특정 단어들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 보도를 좀 보시면요, 치키, 험불 상당히 좀 생소한 영어 단어들이죠. 근데 사전적인 의미로는 보통 누군가를 날카롭게 공격하거나 비판한다, 약간 예의는 없지만 재밌다, 네. 굴욕적인 일격을 가했다, 이런 식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호주 언론이 이런 단어를 기사에 쓰면서 이 대통령이 호주 총리의 외모를 언급한 것은 칭찬이 아니라 외교적인 결례를 범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당사자인 호주 총리는 웃으면서 봤던데 외교 결례다, 무례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전문가들은 뭐라고 합니까? 네, 그래서 일단 전문가죠. 동시 통역사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특정 단어를 곧이곧대로 해석해서 전체 맥락을 간과하는 것은 1차원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단어 하나하나에 매몰되기보다는 좀 네. 텍스트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약간 좀 예상치 못했는데 굉장히 장난스러운 그런 멘트를 던졌다. 저는 사실 그렇게 느껴지기는 해요. 좀 1차원적인 번역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시 말해 문제 제기가 잘못됐다라는 지적인 것이죠. 네. 자, 무엇보다도 그래서 저희 팩트체크팀이 기사를 쓴 당사자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자, 메일을 보냈는데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자, 나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무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농담으로 한 것이었고 호주 총리도 농담으로 생각했다고 본다. 제 기사에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길 바란다라고 답을 보내왔습니다. 기사를 쓴 기자가 직접 아니라며 왜곡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더 한번 확실하게 좀 보시면요. 그 기사의 좀 마지막 문장이 있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호주 총리는 나중에 그 회담 말미에 친절한 말씀 감사하다며 선거에서 이기면 몇 년은 젊어지는 것 같다라고 농담으로 대답했다고 기사에 적혀 있습니다. 네. 농담을 농담으로 받은 거죠. 네. 참고로 이 호주 앨버니지 총리는 지난 5월 달 총선에서 압승을 해서 연임을 하게 됐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 스몰 토크로 교감 외교를 펼친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복귀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만으로 충분하고 제가 대충 오늘 이제 출연하기 전에 보니까 11개 정도의 양자회담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예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인도 모디 총리에겐 인도 영화를 좋아한다며 이야기를 풀어갔고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선 소년공 시절 왼팔을 다쳤던 일화를 먼저 풀어놨습니다. 이 대통령이 소년공 시절 프레스기에 눌려 팔을 다친 일화를 말하자 룰라 대통령은 자신의 경험도 이야기하며 몇 살 때 일이냐며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를 두고 탁 전 비서관은 G7 국가끼리 친하니까 그런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며 이 대통령의 스몰 토크가 과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뚱하니 맨날 앉아 있었잖아요. 보통은 서로 얘기하려고 그러고 너스레라도 한 번 더 얘기하려고 하고 그러는 게 사실은 대통령의 책무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한 거지 이재명 대통령이 과한 건 아니다. 한편 G7 회의를 마친 이 대통령은 최근 몇 년간 겪었던 국격 하락, 외교 소외 등을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위상을 다시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알려진 것과 달리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논란거리를 던졌습니다. 비속어가 지칭한 건 우리 국회, 그중에서도 민주당이었다고 했습니다. 자, 볼륨만 키운 촬영 원본으로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죠.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네, 대통령실의 해명이 사실이더라도 두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먼저 나라 안팎에서 논란이 급속히 확산됐는데 대통령실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에서야 대응을 했습니다. 발언이 나온 지 16시간이나 지나섭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 야당을 향해서는 비속어를 써도 된다는 건지도 문제입니다. 대통령실은 아직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먼저 강희영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은 짜깁기와 왜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언급한 게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또 비속어와 함께 지칭된 국회는 미 의회가 아닌 우리나라 야당, 즉 민주당을 의미한다고도 했습니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정부가 글로벌 펀드에 기여하기로 한 1억 달러 예산을 다수당인 민주당이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면 나라의 면이 서지 않을 거란 취지였던 겁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에게 해당 발언을 직접 확인했다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된 뒤 다른 나라보다는 적지만 우리나라의 기여금은 이전에 비해 늘어났다며 대한민국 국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소셜미디어에 적었습니다. 사실상 우회적으로 대통령실 해명을 뒷받침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설명은 해당 발언이 나온 지 약 16시간 만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도 한국 대통령의 외교 결례 논란으로 번진 뒤여서 뒤늦은 해명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비속어가 윤 대통령이 협치 상대라고 강조해온 민주당을 직접 겨냥한 거란 해명은 국내 정치권에 더 큰 파장을 불렀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개인적으로 오가는 거친 표현에 대해 느끼시는 국민들의 우려는 잘 알고 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 모든 외교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하지만 이딴 논란으로 외교 성과마저 묻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JTBC 강현입니다. 지금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에서 한 발언 때문에 커지는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에 파병된 아크 부대를 방문해서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고 말했죠. 우리 적은 북한이다라는 말과 비교까지 했습니다. 당장 이란이 발끈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했고 무엇보다도 이란은 아랍에미리트와 적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발언만 놓고 보면 멀쩡한 나라들이 적국이 된 셈인데 먼저 최윤경 기자입니다.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입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이란은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란 외무부 공식 홈페이지에 양국의 긍정적 정세 변화를 모르는 발언이라며 윤 대통령의 발언을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외교 참사라고 지적하며 반복되는 실언의 배후가 누구냐고 따졌습니다.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시면은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조마조마해합니다. 외교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데 잘못된 정보를 누군가로부터 입력받고 이를 여과 없이 발언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외교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란과의 지속적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하고 안팎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이란 측에도 당연히 외교 채널을 통해 설명을 했고요. 이란 측이 서울에서도 했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랍에미리트의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근무하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며 한이란 양자 관계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이란 관련한 대통령 발언이 사전에 조율된 것인지 묻는 질문에 외교부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현장에서 즉석으로 한 발언입니까? 어떤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하겠고요.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즉석에서 꺼낸 발언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한마디 한마디가 정교해야 할 해외 순방 무대에서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외교적 파장을 일으킨 셈입니다. 역대 정부에선 대통령 해외 순방을 지지율 상승의 호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선 유독 논란이 많습니다. 지난해 6월 첫 순방이었던 나토 정상회의.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에 타 비선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해 9월 영국 순방에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조문 일정이 현지 교통 상황으로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정 변경은 왕실과 조율했고 장례식엔 참석했다고 해명했지만 최소한 의전에 실패한 것이란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갔던 미국 방문. 이때도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이 48초 환담에 그친 게 논란이 됐습니다. 또 일본 측이 흔쾌히 합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던 한일 정상회담도 국기조차 놓이지 않은 채 30분짜리 약식으로 끝나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 밖에 지난해 11월 동남아 순방길엔 MBC 기자만 전용기에 탑승시키지 않으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